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21번째 상영작은 지금은 자매가 된 감독들이죠. 바로 워셔스키 자매의 매트릭스 시리즈입니다. 1999년에 시리즈 1편이 개봉했으니까 올해로 딱 20년째가 됐네요. 배우 키아누 리브스의 인생작이기도 한 매트릭스 시리즈는 화려한 액션과 스펙터클한 영상, 또 철학적인 메시지들로 가득 차 수많은 마니아들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죠. 특히 이 영화가 던지는 철학적인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마니아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책으로도 출판될 정도니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만든 영상도 매트릭스 시리즈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을 담게 됐는데요. 물론 저만의 해석일 뿐이니까 공감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그럼 워셔스키 자매의 세기의 역작 매트릭스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본 매트릭스 시리즈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 바로 현실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철학적인 고민들을 영화 속에 깊이 담아냈던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시리즈는 2003년 5월 스피노프 작품으로 개봉됐던 애니 매트릭스를 빼고는 제대로 논할 수가 없답니다. 시리즈 2편인 매트릭스2 릴로디드 개봉 직전에 출시된 애니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시리즈 전체에 담겨진 철학적 함의들에 대한 일종의 친절한 해설서 같은 작품이랍니다. 옴니버스 영화로 총 9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애니 매트릭스는 시리즈 1편 이전의 이야기들과 함께 앞서 언급한 이 세계와 관련된 철학적인 주제들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후의 이야기들은 그러한 철학적인 주제들을 나름 현실적인 시각으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트릭스 시리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토마스 앤더슨이 자신이 현실이라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가짜, 즉 가상현실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피어스가 준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 보니 진짜 세상은 기계들이 장악한 상태였고 인간들은 기계들에 의해 배양되면서 그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렇게 진짜 세상을 기계가 장악하게 된 과정은 애니 매트릭스 에피소드 2편과 3편에 잘 나와 있답니다. 요약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기계를 만들었고 기계 문명의 발달은 마침내 인공지능 로봇까지 탄생시킵니다. 로봇들로 대체되면서 노동이 사라진 인간들은 점점 방탕해져 갔고 로봇들을 학대하죠.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들에게는 점차 자각이란 게 생겨나게 됐고 인간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한 로봇이 자신의 주인을 살해하게 되면서 로봇들은 인간에 의해 강제 폐기 처분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살아남은 로봇들이 있었고 그들은 인간들을 피해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인간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과 생산성이 뛰어난 기계제국은 인간 세상의 경제를 점점 붕괴시켜갔고 마침내 인간들은 기계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밀리게 된 인간들은 검은 폭풍이라는 필사의 전략을 통해 기계들의 에너지원인 태양을 차단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검은 폭풍 이후에도 인간은 결국 패배하게 되고 에너지원을 차단당한 기계제국은 인간들을 배양해 그 생체 에너지를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다만 인간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에게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를 선물하는데요. 주인공인 토마스 앤더슨은 바로 그 가상세계에서 깨어난 것이고 이후 네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인간 반란군의 지도자격인 모피어스와 함께 기계와의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가 기계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줄 그라고 믿고 있죠. 사실 인간과 기계, 특히 인공지능 로봇과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이나 신과 인간이나 결국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거죠.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소재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이 제법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간들은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해왔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로 그건데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기계를 만든 이유는 그렇지가 않죠. 기계, 특히 자각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기계를 사랑해서 그들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냥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것 뿐이죠. 애니 매트릭스에서처럼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관련해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12년작인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서 데이빗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늘 궁금해합니다. 그런 데이빗에게 인간인 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Why do you think your people made me? We made you because we could. 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 이걸 철학에서는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실존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결국 영화 매트릭스의 기제에는 이 같은 실존주의 철학이 깔려 있답니다. 실제로 애니매트릭스에서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에피소드 2, 3편에서 자신들의 조물주인 인간에게 추방당한 기계들이 자기들만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은 성경의 내용과 흡사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다만 조물주인 인간은 기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난답니다. 바로 실존주의인 거죠. 한편 주인공 네오는 시리즈 1편의 마지막에서 기계 군단의 요원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모피어스가 기다렸던 그가 되죠. 그가 된 네오는 슈퍼맨과 비슷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 영화 속에서도 동료들은 그가 된 네오를 슈퍼맨에 자주 비유하죠. 슈퍼맨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바로 초인인데요. 초인은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인간상이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계는 다시 두 개의 세계로 나눠집니다. 바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인데요. 우리가 현실이라 생각하는 이 모든 현상은 과연 물질들 간의 상호작용일까요? 아니면 관념이나 사고 같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정신일까요? 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전자를 유물론이라고 하고 후자를 관념론이라 부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으로 둘은 오래전부터 대립해왔죠.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이 같은 물질과 정신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기계군단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세계인 매트릭스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에 갇힌 인간들은 가상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죠. 하지만 진짜는 인간과 기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유물론적인 입장이라고 일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피어스는 네오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도 하죠.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나 사고와 무관하게 물질 세계, 즉 진짜란 게 엄연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죽어도 세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니 어떻게 장담하죠? 내가 죽어서 못 느끼는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누군가가 죽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아무튼 영화 매트릭스는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점점 관념론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시리즈 2편에서 가상의 세계인 매트릭스 안에서만 슈퍼맨이었던 네오가 현실에서도 센티널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대표적인데요. 그건 바로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매트릭스 시리즈의 결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정신세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역시나 가상이라는 개념이죠. 영화는 기계군단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공간인 매트릭스를 통해 주로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그런 매트릭스를 통해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현실적이랍니다. 바로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꿈이라는 공간에 대한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면서 꾸게 되는 꿈을 가상의 공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후 맞이하게 되는 세계를 현실이라 부르죠. 또 그 두 개를 구분할 때 보통은 꼬집어서 아프면 현실, 그렇지 않으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유무에 따라 꿈과 현실을 구분하죠.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0년작인 인셉션에서도 나오지만 꿈에서도 고통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꼬대도 하고 식은땀도 흘리는 거죠.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자면서 꿈을 꾸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그에게 꿈은 과연 가상세계일까요? 영화 속에서 모피어스도 네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What if you were unable to wake from that dream? How would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결국 꿈과 현실에 대한 구분이라는 것도 앞서 모피어스가 말했던 것처럼 두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두뇌는 꽤 멍청한데요. 꿈을 꿀 때 우리의 두뇌는 꿈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러니까 잠꼬대도 하고 식은땀도 흘리는 거죠. 만약 인간의 두뇌가 똑똑하다면 꿈은 꿈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제대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이 말은 곧 이 세계에서 꿈과 현실에 대한 구분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지금 꿈과 현실이라 나눠 부르는 두 개의 세계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말고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라고 감히 조언하고 있답니다.